안녕하세요. 저희는 돌연변이 P53 원석 활동 활성화 여부 예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사초입니다. 발표는 주제 설명, 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처리, 모델 평가, 지표 선정, 훈련과 테스트 평가와 분석 결과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P53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준비해왔습니다. P53 단백질은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로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가 됐을 때 자살을 하게 해서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암이 퍼지는 걸 막게 해주는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만약에 이 P53 돌연변이의 종양 억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종양 억제 기능을 상실하고 종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암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흔히 P53 돌연변이가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 P53 돌연변이를 재활성화시킴으로써 재활성화시키는 게 암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P53 전자 활성화 예측을 통해서 활성화된 P53 단백질 구조 메커니즘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도출하는 게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셋은 총 31,420개의 인스턴스랑 5,400개의 숙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인스턴스는 P53 돌연변이 태그가 달려있고 1번부터 4826번까지는 2D 정전기 및 표면 기반 피처로 이루어져 있고 4827번부터 5408번까지는 3D 거리 기반 피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5409번 숙성은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 숙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5408개 숙성의 고차원 데이터라는 점과 인액티브한 데이터는 31,008개지만 액티브한 데이터는 151개라는 아주 불균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 특징을 고려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봤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성능 평가를 위해서 베이스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였고 결측치 제거, 속성 제거,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 데이터 불균형 완화 순서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가 존재하는 행을 모두 제거를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총 261개의 결측값 행이 제거되었습니다. 결측치를 제거하고 나서 다른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해봤는데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는 99%로 높게 나왔지만 재현율이 16%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현율이랑 액티브한 데이터를 액티브로 판별할 예측률인데 이 재현율이 저희의 이진 분류 모델과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가 재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데이터 전처리 목표를 재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낮은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율이 다른 데이터를 비율을 맞춰주는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복합 샘플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낮은 비율의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저희는 속성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속성을 먼저 제거를 해줬습니다. 데이터를 2D와 3D 속성으로 나누고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속성을 줄여가는데요. 총 5,408개의 특성들 간의 상관계수를 연산하고 지정한 임계값을 넘게 되면 결과에 중복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을 해서 불특한 속성을 부합해주는 식으로 속성을 제거해봤습니다. 그 후에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4대1의 비율로 나누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복합 샘플링을 진행해봤습니다. 오버샘플링
샘플링 기법이 스모크 기법과 언더 샘플링 기법이 토멘트 기법이 합쳐진 복합 샘플링 기법을 활용해 봤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원래 불균형했던 데이터가 비율이 맞춰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순서를 정하기까지 저희의 시행착오 과정을 준비해봤습니다. 속성 제거를 위한 상단계수 기준,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 PCA 수행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수치를 바꾸면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속성 제거를 위해 상단계수를 기준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 결과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계수 0.6을 인계가스로 했을 때 재현율이 50%로 가장 높아서 인계가스 0.6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 조건만 변경한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환경으로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복합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을 진행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현율이 46.7%로 복합 샘플링이 재현율이 더 높아서 복합 샘플링 기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CA라는 차원 축소 기법이 존재하는데, 그 기법을 수행 여부 조건만 변경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PCA를 수행하지 않은 재현율이 46.7%로 가장 높아 PCA를 수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최적의 결과를 따라서 상단계수 0.6 이상의 속성을 제거하고 PCA는 수행하지 않으며 복합 샘플링을 통해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모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델 표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P50점 돌연변이의 P50점 돌연변이의 분사활동, 활성화 여부를 분류하기 위한 모델로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이들의 평균으로 이들의 성능을 높이는 랜덤 포레스트와 모든 데이터로 효율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우시안 다이버베이스, 회계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어떤 범죄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죄에 속한 것으로 분류해주는 로지스틱 회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의 주 파라미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주 파라미터는 모델에서 사용할 트리 개수를 의미하는 n 에스티메이터스와 트리의 최대 크기를 의미하는 맥스덱, 그리고 내부 노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차지 샘플 수인, 민 샘플 스플릿, 분할 편지를 측정하는 기능인 크리테리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스의 주 파라미터로는 분산이 극단적인 값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VAR 스무딩이 있습니다. 또 로지스틱 회계의 주 파라미터로는 부재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 대학 조건을 설정하는 페널티, 해석과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솔버에 의해 진행되는 수련을 위한 초대 반복 횟수를 조정하는 엑스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과 테스트 평가와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리드 서치 CV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차 검증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특성 스케일링과 모델 생성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리드 서치 CV를 통하여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드 서치 CV에서는 어느 평가 지표를 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대연율을 주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실행하였을 때 나온 주 최적의 파라미터 결과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모델이 실제 데이터 혹은 테스트 데이터에 따라 테스터 데이터에 알맞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정확도, 대연율, 정밀도, F1 스코어, 오차인열, PR 커버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을 때 나온 결과인데요.
저희가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한 재현율이 가장 높은 모델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였습니다. 다음은 정밀도와 재현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PR 커브인데요. 정밀도와 재현율은 상층 관계에 있는데 PR 커브를 보면 그 관계가 더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돌연변이 P53의 재활성화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활성화된 돌연변이 P53의 구조 메커니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액티브한 데이터를 인액티브로 판단하지 않을 확률을 줄여 재현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세 가지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를 선택하여 진행했으며 상관계수 인덱값 0.6으로 설정하여 속성을 줄이고 복합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결과를 구축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결특치만 제거한 원본 데이터를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저희의 최종 전처리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를 좀 더 보기 쉽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정확도는 0.2%, 재현율은 33.4%, 정밀도는 16.4%, F1 스코어는 34.9%, AUC는 0.17%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현율을 80~90%까지 높이지 못한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상관계수 인덱값 기준을 재설정하거나 분산을 이용하여 속성의 개수를 줄이는 등 새로운 전처리 과정 및 모델링을 더 시도해 보면 좀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 프레스 하나가 각각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멘토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모델을 돌려보는데 가장 오래 걸렸던 모델이 한 6시간, 5시간 돌아갔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기억도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다 같이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면서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아닌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거를 시도해보는가요? 네,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베이스 모델은 재현율이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높게 나와서 랜덤 포레스트로 데이터 성능 분석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이 다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시도해본 걸 보니까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써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PCA도 중간에 좀 들어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에 갔었죠? 그 랜덤 포레스트 말고 두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복합 샘플링, 복합 스플링하고 스케일링, 그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스한 이런 거하고, 모델 네.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있었고 로지스틱 팩이 있었고 아까 해보니까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델별의 특성이, 성질이?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나오면 이 모델은 어떤 성격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팩이나 그 가우시안 MB 모델 같은 경우는 계산이 빠르고 과적합의 발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재현율하고 또 이제 특이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을 텐데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 ROC 목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데이터가 총 3만 개 중에 200대 1 비율로 불균형한 데이터예요. 그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게 됐을 때 똑같이 파라미터 값을 주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도 200대 1 비율로 어밸런스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데이터로 ROC 곡선을 찍었을 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균형한 데이터로 특징을 잡아내는 건 PR 곡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준비를 됐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